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연세대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저께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난 건 끝난 거지만 수능 후에 수리노트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안 보였어요? 정수론 문제가 안 보였죠. 그렇죠? 최근에 연세대가 5번의 시험 동안에 정수론을 상당히 비중 있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올해도 정수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당연히 저희 수업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론이 안 나온 건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연세대의 잘못일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자, 수리노트에서 특정 분야를 10년 동안 내다가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에서 수능 문제는 30문제고요. 범위도 적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출제 매뉴얼이 있어요. 부분적분 무조건 내야 되고요. 치환적분 무조건 내야 돼. 그리고 확률에서의 조건부 확률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런 출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30문제 안에 그 매뉴얼들을 다 담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테마가 있는 거야. 하지만 수리논술은 문제도 적고요. 문제도 적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엄청 넓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이널에서도 항상 모의노트 점수는 크게 개의치 마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시험지는 잘 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확통기하가 약해. 그런데 어떤 시험지에 확통기하가 정말 많이 나왔어. 그러면 본인은 약하게 나왔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의치 말고 그냥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을 꼭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위로했었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정수론이 안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겠어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안 나온 거 아쉬웠어. 하지만 제가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순간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업 때 한 것도 당연히 나왔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수리논술 기본기 수리논술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주제들이 저는 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맞춰도 합격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험지가 좋거든요. 수리논술을 꼬박꼬박 공부한 학생들이 빛을 보는 시험. 저는 기본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딱 알맞는 시험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험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정수론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아마 5번, 4번이 똑같이 어려웠을 거야. 5번은 진짜 쉬워 보이는데 문제가 안 풀렸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난이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1번 순으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쵸? 그런데 이제 저희 수강생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강조하는 그런 기본기를 잘 흡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5번, 4번, 그리고 1번, 2번, 3번이 각각, 그냥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정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4번은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 인정하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은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쉽게 느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저희 모의노술에서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었지. 그래서 2번 해설 강의에서 한번 그 영상을 리플레이 하면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제가 강조하는 문제를 풀 때 가져야 되는 행동 영역, 마음가짐. 이거 말고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 그딴 거 없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뭐부터 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 목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새로운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 딱 이 3번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 3번 해설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논스톱으로 풀렸습니다. 이 4번도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지 했는데 계산이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거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5번도 이게 다시 한 번 더 수리논술이 나왔다고? 약간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대학에서 쓰였던 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학습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당연히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여기 있는 세 문제를 다 합치면 50점이거든. 이 50점을 받고 합격하는 게 제일 심플한 전략이었었어. 그런데 이제 뭐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제 수강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로만 말씀드릴게. 공대는 40점 초중반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대, 그리고 수학과, 전전, 그리고 이제 요새 컴공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우선은 컴공까지 넣을게요. 컴공은 50점대 중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한 65점 정도 생각하시면 넉넉하게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였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여기 4번까지 맞추는 게 좀 현실적인 전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번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 강의에서 잘 한번 말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보는 것을 추천해. 딱 나 오늘 이 시간 연세대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했어. 딱 각 잡고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작년 뭐 연세대 해설 강의 뭐 1.5만 회 뭐 이렇게 찍었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뭐 5분도 안 돼. 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풀이만 딸깍딸깍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풀이가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제 해석 강의 듣고 잘 흡수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100문제를 풀었을 때 100문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개를 배웠을 때 1000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총평 마무리하고요.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링크 타고 이제 받으러 가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뭐 대충 이래요. 앞면이 1부터 이제 10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고 뒷면이 다 0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카드들이 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뽑은 카드들을 앞면으로 뒤집어서 그 카드들의 숫자의 합을 읽겠다라는 거였고요. 우리는 총 5장의 카드를 뽑아서 그 앞면의 숫자의 합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S를 활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했단 말이야. 3이 안 들어가면 S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3이 안 들어가면 S를 그대로 가져가고 3이 들어가면 3S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보고 딱 생각이 드는 게 가평균이더라고. 자, 우선 이 가평균에 대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짜 평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90점이 넘어. 90점이 넘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중학교 때 시험을 봤어. 국영수 사과 이렇게 5개의 주요 과목을 봤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내가 그 과목들의 평균을 내고 싶어. 근데 나는 한 번도 9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나는 평균을 낼 때 그 점수들을 굳이 다 더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기본 점수는 90점이야 라고 깔고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에서 90점보다 넘치는 분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91점, 93점, 92점, 94점, 95점이야. 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90점 기본으로 깔고요. 90점보다 넘은 이 숫자들 있죠. 1, 2, 3, 4, 5. 얘네들 평균이 몇인데? 3이잖아요. 3. 내 평균은 93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거에 대한 수업 영상 저희가 했었고, 이거는 어디서 했었냐면 확통 기본 특강에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별 파이널을 수강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그 강의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번의 평균이 2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 그냥 합으로 냈어도 되지 않아? 이게 합이 6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평균이 2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전 최대한 출제자를 존중하는 편이란 말이야. 평균이 2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보시면 A는 평균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숫자들만 A에 있어요. 그지?
그리고 B는요. B는 평균보다 큰 놈들을 모아놨네. 우리가 구하려는 평균 2. 그치? 이게 우연일까요? 원래 뭐 1, 3, 5, 2, 4, 6 뭐 이런 식으로 섞여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좀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됐을 텐데 이 문제는 하필 나뉘어져 있길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거, 평균보다 큰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좀 얘기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논술 문제 풀 때도 하이 얘기지만 가평균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말 그대로 가짜 평균이야. 기본 특강에서 다뤘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는 베이직한 그러한 개념이어야 돼. 수리 논술에서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약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평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라고 친다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는요 S랑 3S래.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는 포함하고 있어요? S는 포함하고 있죠. S는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X의 기대값을 찾고 싶으면 뭐의 기대값을 기본적으로 더하면 돼요? 그냥 S의 기대값을 기본적으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3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여기 이제 S가 아니고 A인데 죄송합니다. 문제집 보고 계시죠? 그죠? 내가 뽑은 5장에 3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S는 보장이니까 나는 S에 대한 평균을 미리 더하겠어. 방금 여기서 90점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5장을 골랐을 때 그 5장의 숫자의 합의 기대값은 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2분의 10일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이 2분의 11 곱하기 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 맨 처음에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가 있어. 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카드를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때 고른 카드의 기대값은 몇입니까? 1부터 10까지의 딱 중간인 숫자의 뭐죠? 2분의 11이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서 나올 기대값이 2분의 11이라고? 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내가 뽑은 카드 5장 중 두 번째 카드는 기대값이 몇일까요? 얘 역시도 2분의 11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했었냐면 우리가 확통기하 심화 특강에서 했었어요. 어떤 부분하고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냐면 결과만 보기예요. 결과만 보기.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5장을 한 번에 뽑아서 그 5장의 카드를 쫘라락 펼쳐놓고 그 숫자를 더하는 거지. 그치? 쫘르륵 임의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내가 5장을 한 번에 뽑지 않고 그냥 한 장씩 뽑아서 내 앞에다 복원은 하지 않아요. 뽑은 다음에 다시 넣진 않아. 그냥 뽑고 그대로 두고 뽑고 그대로 두고 뽑고 그대로 두고 그렇게 5장 뽑았어. 그렇게 보나 한 번에 뽑으나 어때요? 똑같지. 제가 이게 왜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이 분필을 동시에 들어볼게. 동시에 들었나요? 동시에 들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프레임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흰색이 먼저 올라오다가 주황색이 먼저 올라오고 나는 분명히 동시에 든 것 같은데 프레임으로 쪼개면 이게 동시에가 아니라고. 그래서 확통에서는 우리가 결과만 보기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 그러면 내가 5장을 뽑을 때랑 한 장씩 뽑아서 그 결과를 볼 때랑 결론이 똑같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는 한 장씩 뽑았을 때 이 한 장 한 장의 기대값이 몇인데 2분의 11이잖아. 그리고 너네도 너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누가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뽑은 카드 여기 두고 두 번째로 뽑은 카드 여기 두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뽑은 카드 여기 둘 수도 있는 거잖아. 순서도 상관없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심화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S의 평균을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2분의 11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의 합의 기대값이 궁금한 거니까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평균 쓰셔야 되고요. 제가 가르쳐드린 이 결과만 보기 스킬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풀었고 정답이 좀 이따가 나올 정답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못 푼 학생들은 이런 개념들이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알겠지? 항상 수학 문제의 풀이는 저는 정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모두 다 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풀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 수강생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제 방식대로 풀었을까? 당연히 아닐 거야. 당연히 아니겠지만 정답이 나왔으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S의 기대값을 구하면 2분의 55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값평균을 통해서 S의 기대값을 기본적으로 가져놓고 거기다가 추가를 할 거야. 뭘 추가를 할 거예요? 3이 나왔을 때 2S만큼을 추가를 할 거라고. 2S. 그래서 여기에 2가 여기에 2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S는요, 합이잖아요. 합에 3이 포함될 때, 아닐 때. 자, 그러면은 그 합에 3이 있고요. 3이 있고, 이제 나는 3을 뽑은 상태에서 4장의 카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래야 5장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여기 각각에 나올 카드들의 기대값이 몇인데요? 이제는 숫자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여기서 3만 없는 거잖아. 그치? 3만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9장의 카드를 고를 거예요. 9장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야. 그랬을 때 얘네가 기대되는 정도가 몇이겠어요? 52가 되겠죠. 그쵸? 사실 이 2분의 11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된 거야, 이게? 이게 사실 10분의 55예요. 1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고른다. 그랬을 때 걔네들의 합이 55니까 나는 평균적으로는 5.5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10개의 과목을 봤어, 시험을. 걔네들의 총합이 55점이래. 그러면 내 과목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 기대값이에요? 5.5점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9분의 52. 9분의 50이라는 카드가 4장 있을 테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뭐예요? 5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3이 들어갈 확률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10장 중에 5장을 고를 거야. 거기에선 3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3을 제외한 9장의 카드주 중에서 우리가 4장을 더 추가로 골라야 되죠. 이 확률만큼이 곱해져야 추가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2가 이렇게 좀 이쁘게 사라지는 그러한 조합을 연세대가 신경 써서 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남은 숫자들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너는 18분의 495 더하기 54 더하기 4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는 18분의 965 이렇게 문제가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노타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알겠지? 그치?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런 기본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도 쉬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수업을 들은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번은 연세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확통 안 하고 뭐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1번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는 2번이죠. 그쵸?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n으로 1번화를 시켰어. 앞면에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적혀져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싹 다 0으로 적혀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n번 뒤집으면 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 n하고 뒤집는 횟수 n하고 똑같다. 똑같은 문자다. 이거를 우선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야 돼. 해서 이제 xk를 정의를 할 건데, 이 k는 뭐냐면요. 첫 번째부터 n번째 카드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사이 어딘가에 k번째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k번째 카드가 홀수번 간택됐다고 생각해봐. 내가 n번 뽑는데 그 중에서 홀수번이 간택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0을 원래 보이고 있었는데, 뒷면을 보이고 있었는데, 앞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보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뽑히면 다시 뒷면 해서 숫자 0이 보이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뽑히면 3번 뽑히는 거거든요. 3번 뽑히면 다시 앞면 해서 숫자를 보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K번째 카드가 홀수번 선택이 되면 나는 K라는 숫자가 보인다. 짝수번이 선택되면 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카드부터 n번째 카드까지의 합을 x로 두고 그놈의 기대값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엄밀하게는 이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 기뻐야 됩니다. 왜? 수업 때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 모의논술 해설 강의 하는 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제 라지 x라는 애를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라지 x를. 자, 여기서 라지 x의 평균을 구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얘는 a1, a2, an-2에 대한 평균을 다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대로잖아요. 확률 변수 잡고요. 새로운 확률 변수 잡고 그 확률 변수들의 합을 새로운 변수로 잡은 다음에 평균을 쓴다. 물론 그 문제는 앞에 2번 소문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떠올린 거였고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했기 때문에 사실 파이널 수강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수리논술의 기본기까지 더해지면 이 문제가 싹 풀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 부분을 마무리를 정리해보면 여기가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2xk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너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K가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K번째 카드가 홀수번 나와야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PK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수번 골라진대. N번 중 홀수번 골라졌다고? 그러면 내가 N번의 뒤집기를 선택할 건데 그 뒤집는 것 중 한 번의 시행을 선택해. NC1. 거기에서는 내가 이 K번째 카드를 뒤집겠어. 그러면은 이 K번째 카드를 하필 뽑을 확률이 몇이겠어요? N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N분의 1의 1승. 나머지 애들은 그 카드를 뽑으면 안 됩니다. 1-N분의 1의 N-1승. 이게 한 번 뒤집어서 K라는 숫자를 관찰하기 위한 확률이 되겠죠. 다시. 내가 N번의 시행 중 3번의 시행을 뽑았어. 그 시행에서는 무슨 카드가 나온다고요? K번째 카드가 나온다고. 그래서 K번째 카드가 K0, K 해서 최종적으로는 K를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NC3 곱하기 그 K번째 카드가 나올 확률이 N분의 1, 3번. 안 나올 확률 N-3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쭉 홀수들의 합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홀수들의 합, 우리 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영상을 보고 오시죠. 그랬을 때 3K 플러스 2라는 숫자가 3분의 1의 확률로 안 나와야 되고 그리고 3의 배수는 나오면 안 된다며 문제에서 나머지는 너로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3분의 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짝수번 나와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이 짝수번 나와야 돼요. nc2 곱하기 3분의 1의 확률이 2번 그리고 3분의 1의 확률이 n-2번 하나만 더 써볼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했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으로 캡처 나갈 겁니다. 우리 수업 때 몇 번이나 했어 이걸. 정말 많이 했던.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작두를 타가지고 뭐 적중했냐? 이건 아니야. 이건 적중이죠. 이건 적중인데 이거는 그냥 수리논술의 기본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이거를 보자마자 노타임으로 갈 수 있어야 그게 수리논술
기본기가 잘 닦인 사람이고 1년 내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문제를 풀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한 시험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우리야 운이 좋아서 싹 다 모의 논술에서 다룬 주제이긴 했지만 5번, 7번의 수업 동안에 이걸 안 다룬 수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그 수업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없잖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특정 주제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겠고 모든 분야를 못 다루잖아요. 이런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건 정규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내년 저 계속 열어둘 거니까 내년 수험생, 내후년 수험생들 다 볼 거예요. 보는 즉시 본인이 수리논술을 지원할 거면 공부를 하시라고. 아예 그냥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치킨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볼 거란 말이야. 알겠지? 괜히 연세대에 좋은 짓 해주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홀수 번째에만 더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뭘 떠올린다? 이항 정리를 떠올린다. 여기서 외워라는 설명이 나오면, 외워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나는 n분의 1에 1-n분의 1, 너를 n승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하면은 너가 어떤 애들이 나올까요? nc0에 n분의 1의 0승에 곱하기 1-n분의 1의 n승, nc1 곱하기 n분의 1의 1승 곱하기 1-n분의 1의 또 n-1승 뭐 이렇게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부호만 싹 바꿔준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는 n분의 1의 부호만 바꿨으니까 어느 부호만 바뀔 거냐면 여기 짝수 번째 애들은 그대로 나올 건데 여기 홀수 번째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짝수 번째 애들은 그대로 나오고 또 홀수 번째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씩을 어떻게 하면 더할까? 뺄까? 빼야 되겠죠. 홀수 번째만 구하고 싶으니까 빼시게 되면 너가 계산하면 1이거든요. 그래서 1 빼기에 1-n분의 2의 n승. 이게 뭐냐면 빼면은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짝수 번째 애들이 지워지고 홀수 번째 애들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죠. 2 곱하기 nc1 n분의 1 1승 1 마이너스 그냥 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냥 pk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pk 구했고 너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pk 널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pk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게 k에 대한 식이 없어. 그냥 n이에요. n만 있는 k에 대한 상수입니다. 상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너가 상수니까 그래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n분의 2의 n승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값을 n 제곱분의 1을 한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2분의 1 빠졌네. 2분의 1. 이것의 극한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는 앞에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 계산하면 4분의 1만 남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뒷부분은요.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수렴하겠죠. 여기 부분 2의 정의 모르는 학생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제 뭐 생각보다 큰 숫자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말 잘 낸 문제야. 잘 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도입부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뭐 파이널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도움을 받았으면 저는 그걸로 행복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 파트는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못한다? 그거는 뭔가 공부가 잘못된 거다. 우리 운이 좋아서 파이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했어도 이거는 그냥 수리논술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실 수 있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후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뜻이에요. 본인이 수리논술 공부가 부족했어? 수능 후에 미친 듯이 하셔야 돼. 그냥 파이널 수업만 듣고 뭔가 새로운 거 배운 것 같으니까 막 그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뭐 복습하고 한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하면 끝? 이런 생각 하신다고. 아니에요.
뭐든 닥쳐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게 있다고 한다면 알겠지? 그래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문제도 그렇고 어찌됐건 확통과 미적, 기하와 미적을 엮으려는 시도가 보였어. 물론 그 엮는 게 좀 아름답진 않았어요. 기출문제는 억지로 엮은 느낌? 그런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확통 문제에서 기하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3번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가 수리논술을 그냥 뭐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등등 입시 수학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제일 잘 녹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만났을 거야. 이렇게 만났을 때 뭐 1번 조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은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적분을 우변으로 넘겨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 함수로 관찰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다항 함수는 잘하니까, 그렇지?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임의의 TS에 대해서, 물론 T가 S보다는 큽니다. 즉, 이 적분을 정방향으로만 하겠다. 역방향 적분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떠한 ST를 잡아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어때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만약 이 차함수가 음수인 부분이 있어. 음수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S를 여기 잡고 T를 여기 잡으면 적분값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류법으로 증명해도 괜찮겠지. 그치? 논술이니까는 말이야. 그래서 뭐 귀류법 등으로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러 갔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6개의 함수를 다 연립하라고 어느 세월에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방금 그림을 싹 그리고 없앴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얘네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뭐를 기준으로 그리는지 한번 생각해봐. 보통은 뭘로 그리죠? 꼭지점으로 그리죠. 그죠? 꼭지점이 2,4다. 그럼 2,4 찍고 거기에 꼭지점이 되도록 아볼인지 위볼인지 체크를 한다. 이 방법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충분히 훌륭한 접근이야.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뭘 생각했냐면 근이 관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이 2하고 3이래. 그러면 나는 1,0과 3,0을 지나게끔 위볼로도 그릴 수 있고 아볼로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함수가 결정이 되죠. 꼭지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게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 문제에서 근에 꽂혔고 다행히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러면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뭐가 보였을 거냐면 너네 두 개가 빛나 보였죠. 왜? 상수 부분이 없어져요. 상수 부분이 없어지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기 쉽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관찰하기가 좋겠구나 해서 이 두 함수를 먼저 보자. 이렇게 흐름이 간 거죠. 그죠? 흐름이 갔을 때 당연히 너네 둘 사이에서도 뭐를 봐야 될까? 당연히 너를 봐야 돼요. 겹치는 게 제일 많아야 둘이 연립을 하든 둘을 차함수로 관찰하든 했을 때 제일 많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G4를 봐야 되는 거야. G4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때 fx에서 뺍니다. gix를 빼요. i는 3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ax 제곱이 나와야 되고 이게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의 a의 조건은 뭐냐면 원래는 0 이상이야. 그치? 0 이상인데 여기서 무슨 조건 때문에 fx가 0보다 크다. 그런 x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는 우리는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a가 0이라 하더라도 무슨 함수가 될 수 있어요? 1차 함수 혹은 상수함수가 될 수 있잖아.
그치? 1차 함수 또는 상수 함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1차 함수면은 fx가 0보다 큰 x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상수 함수면은 c가 0보다 커야만 fx가 0보다 클 테니까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되진 않네요. 그쵸?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일 때랑 둘 다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센스. 자, 3-1번 문제 봐봐. 3-1번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f2' 구하라고 했지. 자, 여러분 생각해봐. 2차 함수 2번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상수 나오지. 그 상수가 뭐예요? 최고차항의 2배야. 그치? 근데 걔가 분모에 있어. 최고차항의 2배가 분모에 있다고요. 뭐이면 안 돼? 0이면 안 되죠. a가 0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떠겠다? a가 0일 때 정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센스를 발휘할 수 있죠. 물론 답안지에 그렇게 쓰자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감점이겠죠. 이 3-1번에 정답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a는 0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감점이지. 우리는 답안을 쓸 때 어떻게 하자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만 정답이래.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뭐부터 시작을 했어? 답이 안 되는 케이스부터 써보자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 딱 이 시험장에서 바로 a가 0일 때부터 먼저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0일 때면 이제 이 함수들이 싹 다 간단화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훨씬 풀기 쉬울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모순이다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케이스를 버릴 수 있고요. 따라서 뭐인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a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답안 쓰는 그런 디테일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을 때 안 되는 케이스부터 적어야 답안의 흐름이 이쁘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i가 4일 때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논리를 열심히 다 적어서 a가 0보다 커요로 결론이 났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2번 봐야 된다고요. 2번 봐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시나 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너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너는 x는 0의 근이고 너는 x는 0이 아닐 때의 새로운 근을 갖죠. 그러면 얘는 이 이차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모순이 뜨지. 그치? 그래서 역시나 얘도 새로운 0이 아닌 새로운 근이 있어서 안 돼가지고 너의 근도 반드시 있을 텐데 1차 함수라 반드시 있을 텐데 그 근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따라서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b-a는 0, b는 a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b는 a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씩만 얻어내는데 우리가 벌써 fx를 완성시켜 버렸네. 이런 형태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3-1번은 풀렸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바로 들이박치는 거, 그런 태토성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리하게 합격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항상 잘 관찰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묻는 것은 2'분의 프라임이니까 a가 0일 때 안 되겠구나. 그것도 얻어냈을 뿐더러 내가 2개만 조사를 했지만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오겠구나. a에 대한 값은 어차피 약분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3-1번 안전하게 정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3-2번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 계산해 보시면요. 2ax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계도 함수 조사를 하시면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계산해 보면 2a분의 2배 x 자리에 26 넣으면 52, 53 해서 이제 53 이게 이제 3-1번의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본인이 포부가 커. 나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 과가 높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답안은 어떻게 쓰는 게 센스였을까?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쭉 달리는 거예요. 쭉 달려. fx의 모든 조건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까지 딱 얻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3-1. 이 과정에 의해서 뭐 F'26 2배의 F2'26은 뭐다? 풀고 3-2는요. 방금 내가 구한 정보에 의하면 뭐 어디 사이에 있으니까 정답은 뭐다? 이렇게 탁탁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더 베스트하긴 하지만 우리가 3-2번을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 어차피 연세대는 합격컷이 낮을 테니까 알겠지?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까지 얻어냈어. 그러면 이제 너네 둘은 정리했어요. 너네 둘에 대해서는 얻어낼 거 다 얻어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A랑 B가 같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B 자리에 A를 한번 싹 넣어봐. B 자리에 A 싹 넣고 A 싹 넣고 여기도 여기 뭐 fx 뒤에 플러스 c가 없어졌긴 했지만 3-1번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없었지, 그치? 제가 잠깐 실수했었고 하지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 A 넣고요. 여기 A 넣고 여기도 이제 A 넣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6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함수는 어차피 같은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가지 케이스 다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뭐. 자, 먼저 얘랑 얘 중에서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항상 쉬운 것부터 하는 거라고? 얘부터 하는 거죠. 얘부터 해야 뭐가 없어지니까 AX가 없어지니까요.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냥 마구 하는 게 아니라고,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너네 둘의 차함수를 계산하면 A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너는 한번 A로 묶어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 A, X제곱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 이렇게 묶여질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두 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A분의 C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C는 A 이상이네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쵸?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번에는 저기를 관찰해보자. i가 5랑 6일 때.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제 이게 차함수야.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제서야 판별식 써보면 되겠죠. 이제서야.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 이하여야 된다. 이거 한번 써볼게. c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c 마이너스 a. 이게 판별식 d인데요. 그죠? 잘 계산한 거 맞지? 그랬을 때 여기가 c 마이너스 a로 묶이고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이게 0 이하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보여놨다시피 너가 0 이상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0 이하여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C는 5A 이하. 그러면 너네 둘이 결합을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26일 때, 즉 A 값이 26일 때 이 C 값의 범위가 26부터 26의 5배 이 사이에 있는 건데 하필 F-1 값이 C야. 그렇죠? A랑 B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C의 범위를 찾으면 돼서 우리는 26부터 5 곱하기 26 하면 130까지 맞나요? 그러면 너네 둘이 뭐 하래요? 더하래요? 156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리논술적인 개념이 필요했고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두 문제는 수리논술의 기본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수학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기가 탄탄했다고 한다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풀어본 문제만 풀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은 절대 2, 3번을 풀 수 없었겠죠. 항상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상당히 쉽게 느껴진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은 평소에 수학 공부를 상당히 잘한 겁니다. 오케이. 그대로 진행시켜. 그런데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3번이 어려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관찰을 덜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한 10초 정도만
가만히 샤프 놓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연습을 미리 해야 수능장 그리고 논술장에서도 논술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해석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려운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이 사실은 조금 감점의 요소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여차저차 잘 구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마지막에 베타 프라임을 구할 때 과연 그 식이 미분할 수 있는 식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우선 첫 번째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지금 뭐 연세대 실제 시험지에서는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복귀해 주신 분에 의하면 위쪽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사실 얘는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위쪽에 있는 상황일 때랑 아래쪽에 있는 상황을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돼. 그치? 얘는 P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너는 P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Y좌표가 증가했고요, Y좌표가 감소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점들이 점점 0으로 가까이 가서 여기에서의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양쪽을 둘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한번 벡터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세대 평소에 벡터 좋아하더니 벡터 안 냈는데요. 벡터 나오긴 했어요. 이 문제에서 벡터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작년 2차 3번 문제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작년 2차 3번에 저는 뭐 축소 버전, 그리고 걔네가 원래 이런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실패를 해서 작년 2차 3번이 등장해 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여기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벡터에서의 수직은 내적했을 때 0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벡터의 수직인 그런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벡터가 궁금하면 사실 뭐만 찾으면 되냐면 X축 증가했을 때 Y축으로는 얼마나 증가하니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그치?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를 찾고 싶으면 우리는 기울기를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난 뭘로 잡으면 돼? 1,2로 잡으면 돼요. 쌤 2,4는 안 되나요? 괜찮죠? 그래도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어찌됐건 기울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델타 X, 델타 Y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너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그냥 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공식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과니까 미적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써보면 이제 2분의 X 마이너스 2Y Y 프라임은 0. 따라서 Y 프라임은 4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Y 값이 몇이라고요? GT라고요. 그리고 X 값이 FT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델타 X면 너가 델타 Y가 되는 거 아니냐. 즉 나는 여기에 방향 벡터를 뭘로 잡을 수가 있을 거냐면 이 파란색 방향 벡터를 4GT, FT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돼. 8GT, 2FT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4GT, 마이너스 FT 해도 괜찮아. 뭐든 똑같이 풀려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벡터에다가 어떤 벡터를 내적해서 0을 만들고 싶다. 수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벡터를 뭘로 잡아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아? 여기에 FT가 있으면 여기에는 GT가 있어야 너네 둘이 곱해지면서 GF, 너네 둘이 곱해지면서 FG가 나오면서 서로 상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상쇄가 되려면은 여기에는 곱하기 몇 배가 되어 있어야 돼요? 4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정확히는 마이너스 4배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내적했을 때 0 나오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벡터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수 K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K에 따라서 이 벡터는 늘어날 수도 있고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는 안 변해? 이 두 벡터가 서로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거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2차 시험 3번 문제 풀어줄 때 이 아이디어 그대로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는 벡터가 쓰였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자, 그런데
이 K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죠? 이 벡터의 크기만큼은 1이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벡터의 크기가 1이다. 그러면 나는 1의 제곱은 KK 묶여줄 테니까 K제곱에 여기는 FT의 제곱 더하기 16의 GT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느낌. 우리가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FT 제곱 분수로 하겠지. 그냥 F 제곱만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선택하면 되냐면 이 벡터, 이 상황일 때랑 이 상황일 때 공통으로 성립하는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이 점으로부터 X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치? Y좌표는 늘어나고 떨어지고 서로 반대지만 X좌표만큼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치? 근데 지금 이 벡터가 이 벡터 또는 이 벡터인 건데 여기서 FT는 X좌표거든요. X좌표는 항상 뭐예요? 양수잖아. 근데 이 벡터는 X좌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K의 부호는 뭐여야 될까요? 마이너스겠죠. 여기까지도 했는데 2차 시험 3번이 기억 안 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너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 서술이 좀 어려웠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벡터 표현 끝났습니다. K 자리에 그냥 넣어 대입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Q의 Y좌표 구해보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두기로 했는데 베타 T라고 두기로 했는데 그 베타 T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점의 이 점의 Y좌표가 뭐라고 했죠? GT라고 했었잖아. 그치? GT에다가 더하기 이 벡터만큼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K에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GT의 루트 F제곱 플러스 16의 G제곱분의 1 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냈어. 이걸로부터 이제 베타 프라임 0을 구하면 돼요. G0하고 G 프라임 0 구해줬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정상인의 사고죠. 그죠? 근데 미분하기에는 봐봐. T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요. 너네 둘은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F는 어떻게 해요? F가 미분 가능한가? 그런 말이 시험지엔 적혀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복기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복기본을 믿고 해설을 하는 거니까 복기본에서 F의 미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식을 함부로 미분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미분을 못하면 근데 미분 개수는 궁금하면 당연히 미분 개수의 정의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미분 개수 정의.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개수 정의로 가고 싶으면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뭐가 필요해요? 베타 0이 필요하지. 베타 0은 t 자리에 0, 0 넣으면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네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식에 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너가 여기 뒤에 베타 0이 숨겨져 있구나. 이 GT도 이 뒤에 G0이 숨겨져 있구나. 너도 G0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식을 양변을 뭐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T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T분의 베타 T는 T분의 GT 더하기 4 곱하기 T분의 GT 하고 곱하기 루트의 F제곱 16G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를 양변에 다 씌워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을 내가 뭘로 적지 말라고 했어? 베타 프라임 0이라고 아직 적지 말자 했죠. 응? 여기는 우변값이 존재를 해야 그 값을 베타 프라임 0이라고 적을 수 있다. 지금 엄청난 답안 작성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거 보여요? 이 4-1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정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합격자들의 그 점수대가 상당히 촘촘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감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론 알아도 못 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연세대는 시간이 너무 없거든. 제가 시험 보러 갔어도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못 챙겼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뭔가 한 문제라도 못 풀면 좀 뭐 불안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디테일 신경 쓸 시간에 문제를 풀어라
라고 제가 파이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치? 하지만 지금은 학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보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우변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우변을 0으로 보내시게 되면요. 여기는 n은 G'0이니까 2026 이렇게 되는 것일 거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부분은 4 곱하기 2026에 곱하기 루트에, 자, 이 부분은요, G가 0으로 하지. G가 0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는 몇 들어가요? 자, G가 0으로 하면 너가 0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X 값은 2로 가죠. 그래서 F제곱이니까 4분의 1 하면 여기서 4랑 2랑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2026이 돼서 607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까지, 이것도 역시나 수리논술 기본기야. 그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번 시험에서 기본기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일 때랑 이 그림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 원래는. 그쵸? 원래는 그렇게 풀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 벡터 내적할 때 너네 수직이다, 0이다, 그 벡터를 이 파란색 벡터로 잡았을 때 당연히 이 벡터가 이 벡터로도 똑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너네 둘에서 관계없이 항상 너네 둘 내적하면 0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벡터를 너로 반드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K가 풀마일대로 나뉘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둘 다 K를 뭘로 채택해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풀 수가 있었다. 이해되심? 그래서 이제 4-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만점을 받았다? 4-1번은 사실 그러기 힘들다고. 방금 본 디테일 때문에. 알겠죠? 그래도 이제 정답을 낸 친구들은요, 안심을 해. 기대쌤의 디테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대부분 학생들 못했을 테니까. 시간 압박 때문에. 문제 정답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알겠죠? 근데 미분까지는 모르겠어. 미분은 살짝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정답 나왔으면, 정답 못 낸 친구들도 많으니까 우선은 살짝 안심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2번하고 5번이 사실 그 금머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흔한 속칭으로. 머리빨인 그런 문제예요. 사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답인 상황을 콕 짚고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아이디어가 쓰이거든. 그 아이디어를 써야만 또 문제가 풀리고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 4-2번하고 5번을 사실 현장에서 푼다. 뭐 4-2번까지는 그럴 수 있으나 5번은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2번도 여전히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QR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그리고 최소가 되는 그 상황이 언제일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접점이 있어. 어떤 접선이 있고요. 접점에 의한 접선이 있고,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이제 Q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었을 때 이것도 수직이면 좋겠다. 이것도 수직이면 좋겠다. 만약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하는 게 사실상 뭐 선생님, 그건 선생님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없어요. 물론 최소값일 때는 있어. 최소값일 때는 우리가 수업 때 강조했었던 그런 점근선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최소는 여러분들이 뭔가 떠올릴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으나 최대는 왜 이때가 최대임을 떠올리실 수 있었나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발상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바로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지. 한 몇 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때가 최대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언제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이 딱 있어.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지나는 어떤 직선일 때가 QR이 최대래. 그러면은 우리가 딱 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이제 이 직선 위를 점 Q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점 Q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QR이 최대가 될 때의 기울기를 상상을 하는 거니까 QR이 최대가 되는 Q는 이런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Q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1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이 쌍곡선에 딱 어떠면은 이 값이 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접할 때겠죠. 내가 Q를 딱 했을 때 어떤 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원이 접하는 이런 상황일 때면 이 직선 y는 mx-2분의 루트 5, 이 m 값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지? 추측이잖아. 추측.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때가 최대임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일 때 약간 저는 주객전도라고 설명하거든? 주객전도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R에 따라서, 그쵸? R에 따라서 R의 접선을 긋고요. R의 접선을 긋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제 Q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R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Q가 정해진다. 원래는 이게 맞는 풀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내가 이때의 상황이 최대일 것 같다라고 찍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내가 한번 Q를 이 직선 위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라는 거예요. 이거 좀 비슷한 문제가 재작년 제가 성대 모의논술 해설 강의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객을 바꿔서 한다. 우리 정규반 때도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을 한번 움직여봐. 이 원을 움직여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원에서는 안 만나. 왜? 이 접선을 기준으로 딱 이 원이 쌍곡선과 이 점에서만 만나게끔 기울기를 세팅을 한 상황이라서 원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 원을 움직이면 계속 어디에 접할 수밖에 없어? 여기 초록색 직선에 접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초록색 직선보다 항상 쌍곡선은 오른쪽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한 거니까 절대 다른 원들은 이 쌍곡선과 만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최대가 되는 거냐? 봐. 내가 점 R을 여기 잡았어.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이 중에서 무슨 점을 택해야 돼? 이 접선과 수직인 이런 Q를 잡아서 QR을 이어야 됐죠. 원래는. 근데 그런 제약을 풀어줬어. 야, 그냥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점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게끔 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그었어야 됐는데 제약 풀렸다고? 내 마음대로 그어버려. 접선으로 그어요. 접선으로 그어도 뭐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요? 지금 우리가 제시한 흰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다라는 거죠. 여기 수직 조건을 풀어줘도 최대를 못 넣는데 그러면은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라고. 이해되세요? 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제 파생된 거냐면 사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어요. 어떤 곡선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 여기가 뭐 1,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여기를 x, y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떨 때? 수직일 때, 이때가 최소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함수 잡아서 미분해서 했겠지. 그치? 시립대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 상황을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살짝 돌리면 이 직선이 나한테는 평행하게 보일 거고 얘가 이렇게 보일 거고 이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당연하게도 이 점보다 이 점에서 가까운 점이 어디 있냐고. 없잖아. 이런 점이 더 가까워요? 이 점에 비해서 델타 X도 크고 델타 Y도 큰데요? 너는 델타 X가 0이고 델타 Y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애들은 델타 Y가 얘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이 점 말고 최소가 누구 있을 수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최소야. 이런 논리로 증명해도 완벽한 증명이 되지. 함수 잡아서 미분 안 해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가 의심되는 그 상황을 콕 집어서, 최소가 되는 그 상황을 콕 집어서 너가 최소야.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한번 얘보다 거리가 최소인을 잡아봐. 얘보다 기울기가 최대인의 마음대로 잡아봐. 제약 풀어줄게. 안 잡히네. 그치? 그러니까 너가 최대야. 이런 논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직선을 잡아요. 그랬을 때 그 직선은요. 내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1인 평행한 직선을 잡았을 때 그 직선이 하필 어떠면 쌍곡선과 접하면 그때가 기울기가 최대일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이제 실제로 시험장 간다고 했다면 이 문제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뺏겼을 것 같아. 왜? 저는 수학 전공자, 엄밀하잖아. 여기 부분을 엄밀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 그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고. 알지? 그래서 뭔가 저는 여기에서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래서 어찌됐건 그 증명의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콕 집어서 그게 최대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그러면은 이 문제의 제일 큰 걸림돌은 뭐예요? 왜 이때가 최대가 되는데? 를 발상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발상이 어려운 문제다. 그 발상을 해냈다라고 한다면 이런 증명 방식은 우리가 수업 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만 하고 이걸 증명 못한 친구들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괜찮아. 다른 학교들 시험 잘 보면 되니까 다른 학교들에서는 본 실력을 잘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점이 0, -2분의 루트 5야. 그랬을 때 어떤 기울기 M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직선과 거리가 1이 차이가 나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고 이 직선은 쌍곡선에 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쌍곡선 접선 공식에 의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택해야 됩니다. 왜?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보다 아래쪽에 있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값이다. 좀 이따가 뒤에서 최소 구할 때도 아시겠지만 저게 플러스 2분의 루트 5였다면 우리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원래는 저기 3, 4분면까지 고려해서 잡았어야 됐는데 연세대가 그래도 신경을 쓴 문제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마이너스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자, 그래서 이제 너를 잡고요. 여기서 이제 m은 뭘 의미를 할 거냐면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겠지, 그치? 이 각을 갑자기 왜 잡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기울기 m이 탄젠트 세타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가 세타면요.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 거리 때문에 수직 표시가 돼서 너는 세타예요. 너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즉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시컨트 세타로 표현할 거야. 걔는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에서 뺍니다. 너의 y좌표를 빼기에 빼기 루트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m이 뭐라고? 탄젠트 세타라고. 그래서 m자리에 탄젠트 세타를 넣어서 우리가 세타에 대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때리면 4m제곱 마이너스 1인데 m이 탄젠트 세타니까 너를 대입했고요.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공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시컨트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컨트 세타는 근의 공식 쓰면 6분의 풀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플러스를 택해줘야 된다. 그죠? 플러스를. 여기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계산 실수했는데 여기가 80입니다. 순식간에 보여서 다행이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플러스를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세타, 얘가 2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우선 어디부터 찾아보는 게 답이에요? 양수부터 찾아봐야지. 그치? 최소값은 음수부터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최대값이 양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서 시컨트 세타는 양수예요. 양수에서 정답이 0.0021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걔가 최대값이지 음수보다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었을 때 정답 안 나오면요? 그러면 음수 쪽에 최대값이 있는 거야. 그건 그때 밝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너는 플러스를 선택하면 시컨트는 6분의 5 루트 5가 나오고 여기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을 쓰면 탄젠트 제곱은 6의 제곱분의 8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6분의 루트 89 이때가 최대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 구했어. m의 범위는, 기울기의 범위는 너까진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소값을 찾고 싶다. 최소값을 찾으려면 우리 웬만하면 뭐 해야 된다? 음수 쪽에서 찾아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그려볼까? 여기서 이제 음수 쪽을 찾아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음수 쪽을 찾아보실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무조건 점근선을 생각해야 돼. 우리 확통기하 심화 특강에서도 얘기했고 정규반에서도 얘기했고 쌍곡선에서의 미분, 극한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점근선을 신경을 쓰면 계산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점근선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의 기울기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점 P라는 애는 무조건 이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하지만 이 점 P가 점점 멀어지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 점근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거리가 1인 그 y절편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너 각을 세타라고 두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가 몇인 거야?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너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몇인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되지? 2분의 루트 5. 와우. 얘 y좌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고 했잖아. 그래서 방금 마이너스를 통해서 부호도 챙겼고 여기 절대값을 통해서 2분의 루트 5라는 절대값을 통해서 점근선하고 연계가 되게끔 한 상당히 신경 쓴 문제긴 합니다. 물론 좋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신경 쓴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될까요? 내가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점근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열심히 원을 만들어. Q. 그러면 이 원들은 어디에 접할까? 점근선에 접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근선보다 P는 항상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P에서부터 출발해서 Q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반지름이 1이 되도록. 근데 지금 P가 존재하지 않잖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서로 남한 북한 마냥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뭐보다는 크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호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는 그 살짝 커진 그 직선이 뭘 뚫겠어요? 이 점근선을 뚫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크면. 그치? 뚫으면은 적당한 P도 항상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P가 존재하면 Q도 존재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6분의 루트 89 이하. 이렇게. 어떻습니까? 4-1번은 진짜 수리논술 기본기에 대한 문제였고 4-2번은 정말 발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거가 정답이거든 증명해봐 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증명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발상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4-2번은 어려운 게 맞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학습용 문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못 풀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생각은 미분이지, 그치? 근데 미분을 해봤을 때 당연히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야. 그래서 미분 해보니까 안 돼서 또 뭐도 해봤을 거야? 로그 미분법도 해봤을 거예요. 뭐 수업 때 배웠던 그 근본에 근본에 따라서 좀 잘 했습니다. 잘 했지만 이 문제는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좀 식 조작이 필요한데 라그랑주 항등식이라는 그런 식 조작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거든. 자,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따져보냐면 음수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음수가 가능하면 우리는 뭘 안 따져도 되니까 fx가 양수일 때의 값은 안 따져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음수가 가능한가? 그거가 궁금하니까 우리는 2의 x승 플러스 x랑 1 마이너스 x2의 x랑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2의 x승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너를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2의 x승이야. 그러면 너는 항상 0보다 어때? 크지? 증가함수일 거예요. 너는 x는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자, 먼저 이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2의 x승 플러스 x는 몇 콤마 몇이 지나? 우선은 0,1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치?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1도 좀 섬세하게 찍어주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 증가함수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1이거든? 1보다 작은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1, 1보다 작은 양수 서로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함수의 점근선이 y는 1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극대. 이렇게 되면서 너 x자리에 0 대입해보면 역시나 함수값이 1이 나오니까 이때가 뭔가 정답하고 관련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지고 싶었던 건 이 함수가 음수값이 될 수가 있는가 였는데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두 함수가 음수로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친다면 우리는 분모부터 관찰. 어때? 분모는 양수죠. 그럼 이제 분자 두 함수의 곱이 음수인 상황만 궁금하니까 우리는 x를 어디로 한정 지어서 문제 풀면 돼? 이 값보다는 작은 쪽. 그렇죠? 이 값보다는 작은 쪽. 그리고 이 값보다는 큰 쪽. 이 초록색 파트에서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두 함수의 곱이 음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기본 세팅이야. 그냥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세팅이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어떻게 풀까라고 관찰을 하던 도중에 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우선은 분모가 얘로 보이거든요. 쟤 분모가 얘예요. 얘가 뭐야? 분자에 있는 저 두 함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실제로 맞는지 한번 봐볼까? 2의 x승하고 x를 곱해요. x2의 x승, 그치? 그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여기도 두 개 곱하면 x2의 x승, 그게 또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더하면 상쇄되지. 그러면 뭐만 남겠어? 제곱만 남을 거야.
근데 그 제곱들의 합이 이 분모를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냈다고 한다면 저 함수 fx는 어떤 형태냐면 ab 나누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를 ab로 나눠보면 이런 형태라고. 즉 여기 있는 분모는 뭐야?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 먹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은 우리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금 이 함수는 최소값을 찾고 싶어서 음수인 상황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AB가 양수가 되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지. 양수가 되도록.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잡아도 돼. 편한 걸로 잡으면 되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잡았어. 여기에 있는 X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가 음수인 거야? 너가 음수인 거죠. 너가 음수인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fx를 뭘로 잡냐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주고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x랑 1 마이너스 x의 2의 x승이랑 여기 분모도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2의 x승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여기 있는 두 괄호가 다 뭐야? 이제 양수가 된 거야. 어디일 때?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이 알파는 어디예요? 너예요. 오른쪽으로 잡아도 상관없어. 반대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저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형식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여기를 그냥 편의상 또 A, B로 치환할게. 그러면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너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이렇게 문제를 끝내버리면 이것도 좀 에러야. 왜일까?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해서 그러니까 t 플러스 t분의 1 형태라고 해서 항상 이 식의 최소값이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2가 되는 거예요? t는 1일 때가 2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함수 두 개가 같은지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x는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x 2의 x승 이 서로 같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 x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x가 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있는 함수를 한번 gx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g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g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마이너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1승 2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g 자리에 뭐를 넣어야 0보다 크다가 나올까를 상상을 해보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어도 거의 대부분의 숫자에 대해서 0보다 클 거야. 0보다 클 거야. 그런데 이제 저의 마음에 든 숫자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4의 2의 마이너스 3승 2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2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2의 3승분의 2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자연상수 2가 숫자 2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3승은 당연히 2보다 크겠죠. 8보다 크지 정확히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 괄호가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 2도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g-3이 0보다 크니까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했었던
알파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어딘가에 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 근은 뭘 의미해? 여기서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이널에 추가 강의에서 절대 부등식 파트에서 제가 등호 조건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딱 등호 조건을 이렇게 메인으로 낸 대학이 없었는데 지금 연세대가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시도다. 좋은 시도인데 이 분모를 유일하게 이 문제의 오점은 분모를 이렇게 해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저거 해석이 아예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거. 이것은 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저런 라그랑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항등식을 눈치를 챌 수 있는 소문제 1번을 주고서 2번, 3번을 냈어도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사이값 정리까지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몰랐을 거야. 그걸로도 충분히 변별이 됐을 것 같은데 살짝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1번을 풀면 5-2번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거죠. 5-2번도 역시나 어때요? 분자에 곱해져 있는 두 함수를 제곱을 해서 더해보면 그게 분모의 식이 나와. 그래서 결국 이 두 문제를 관통하는 건 라그랑주 항등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라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었어야 됐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못 풀었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5-2번은 똑같이 풀려. 오히려 더 쉽지. 왜? 최대값이니까 이제 무슨 상황만 생각하면 돼? 양수인 상황만 생각하면 되지, 그치? 양수인 상황이면 우리는 산수기하 평균 부등식에서 자유롭다는 거거든. 함수만 복잡하지 더 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두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어떤 식이 필요했어? 이 식이 필요했어요. 이 식이 필요했어. 근데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하냐고. 사실 이 식은 저희가 왼쪽에 띄워드리는 인하대 기출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와, 그 학교 기출까지 풀어야 돼? 이건 아니야. 말 그대로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 나는 수리논술에 뭐 소질이 없나 보다. 절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 이걸 못 푸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생각인 거야. 알겠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개를 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방금 그 띄워드린 그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문을 써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이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해설 강의도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확실히 제가 혼자서 펜 굴리면서 후루룩 풀 때보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컷을 잡은 거거든. 그래서 컷은 사실 제가 상당히 정확하게 잡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컷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놓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컷보다 높아. 그러면 그냥 기분 좋고 땡이야. 나는 연세대 이미 붙어있네. 아싸, 뭐 놀아야지. 그러다가 재수해요. 제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너 정도면은 뭐 그때는 특기자 전형이 있어서 너 정도면은 여기 그냥 갈 수 있어. 해서 수학만 잘 하도록 해 해서 넵 하고 이제 열심히 국어, 영어, 심지어 잘하던 물리마저 탐구, 물리, 화학마저도 그냥 다 버렸어. 근데 웬걸?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없다. 수능도 웬만하면 잘 봐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컷보다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 패턴을 깨지 말고 차분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해설 강의 찍을 수 있는 건 찍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하지만 이제 뭐 못 올려드리는 강의들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파이널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널에서 다시 한번 대학 빈추 주제 정리하고요. 그리고 올해 연세대 2번처럼 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겁니다. 알겠죠? 항상 메인 스트림은 공부의 수리논술 대비의 메인 스트림은 그 대학의 기출 경향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날먹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둬야 경향성에서 벗어난 시험지가 잘 나와도 경향성에서 벗어난 시험지가 나와도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 강의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세대에서 좋은 결과 있으셔서 내년 고연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